5월 4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로 자체가 이제 모래를 싹 뿌렸습니다. 모래를 지금 교체를 다 했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외곽주로 있지 않습니까? 외곽주로 1400m 지점부터 외곽주로 코너까지, 그다음에 라스트 지점까지 다 지금 모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할 수 있는 부분, 경주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모래를 다 교체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반부 경주는 조금 더 주로적인 측면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근 주로 자체가 엄청나게 가벼우면서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주로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출전하고 있고 5월달 시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조교사들이 좀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주차, 3주차에 인기마들,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했는데 이제는 마필 수가 좀 더 없다 보니까 첫째 주에 인기마들, 좋은 마필들을 상당히 많이 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5월 첫째 주에는 좀 안정적인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합니다. 그 반면 후차권에서 약간 접전이 되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5월 시작하는 경마중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요 경마 부산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서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들이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 이번만 음파 파트너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그래도 인기마 중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마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제 3착 승군에 걸려있던 마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조금 더 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선두권에 붙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서 중속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6번마 히퍼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송재철 기수가 타고 있는데 송재철이의 인기만 항상 불안하죠. 근데 이 마필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조금씩 이제 보강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9번마 블랙 스펙터 같은 경우는 401kg 마필 자체가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려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지난번에 A시장의 모습과 윤승하는 모습을 보면 성깔 자체가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400kg도 안 나가는 마필이 성깔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예시장에서 막 깡충깡충 뛰는 모습하고, 또 윤승하고 나가는 모습도 보면 엄청나게 성깔이 있어서 막 엄청나게 흥분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수철 기수가 이거를 대처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이 마필이 이제 스포 조교를 5번을 했던 마필입니다. 블랙 스펙터가. 근데 이 마필이 자체가 400kg가 나가는 말이 스포 조교를 지난번에 5번을 했는데 체중 자체가 많이 3kg 빠져버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의 조교를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마무리 조교 때 약간 스포 조교를 좀 더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2번, 9번, 6번 이 3뒤 인기마로 팔리는데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편성상 팔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1번마 I'm the best를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 검사를 받고 실전 미숙으로 오수철 기수가 중속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연습 주행 때 4월 18일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합니다. 이현정 기수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리를 맞춰보는데 모리를 정말 잘 적응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의 모습이면은 충분히 데뷔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현종 기수가 이런 마필들, 최용건 조교사 마방에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잘 조절해가지고 잘 때려 먹습니다.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리도 다 맞아봤고, 또 기본적으로 1번 게이트고, 뭐 2번째, 3번째 따라가고, 또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조교도 열심히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연습 주행 때 어깨채찍을 때리면서 라스트 2대를 때리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에요. 여기 1번 게이트. 저는 1번만 I'm the best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들이 편성상 파되는 인기마다. 그렇다면 복병마 1번만 I'm the best를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인데 일단 여기서 선행은 4번마 용비수와 5번마 AM 한평파이터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갑니다. 외곽에 10번 옹평들이는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는 아니고 6번마 스카이텐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질 않아요. 4번마 용비수하고 2번마 썬더스톰이 이제 앞선에서 움직일 세력인데 4번마 용비수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채찍을 때리면 꼬리를 흔드는 마필이어가지고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질러야 돼. 가야 돼. 근데 지난번 문정규 기수가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채찍을 때리면 꼬리를 흔드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라스트에 문정규 기수가 채찍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마필들 라스트에 채찍을 때리면 말이 안 뜹니다. 차라리 추진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어깨 채찍을 때리는 거 추진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 문정균 교수가 알고 있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방을 맞춰드렸어요. 여기는 그때 스터닝 플레이가 충막감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한 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를 1300m로 줄여서 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4번 용균 교수는 봐야 되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9번 막 크레이지 샷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김하영 기술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기수가 지난주에 40승을 달성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정식 기수가 되면서 감량 이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앞선에서 싸움에서 취입으로 입상에 성공했는데 김하영 기수가 이 말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초반에 막 밀고 가진 않아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번 경주도 4번만 용비수가 선행을 가지만 용비수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빠른 마필 자체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약간의 2번마 썬더스톰과 5번마 한평파이터 이런 마필들이 약간의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곽에서 9번마 크레이샷이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용비수가 일단 버티는 그림, 일단 주로 자체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4번마 용비수가 일단 버티면은 날라오는 거는 9번마 크레이지 샷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번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마리 출전하는 경주인데 진짜 편성 자체가 하급의 편성입니다. 진짜 정말 와 이런 편성을 만나기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월 4주차부터는 이제 2세마 경주가 생깁니다. 이런 마필들 여기서 승급하지 못하면 이제 2세 마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가 더 없어집니다.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많이 없어져요. 근데 외곽의 용암세상 이 마필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굳이 용암세상의 이혁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마필 주행검사 때 보니까 약 추진하고 선입 외곽 붙으면서 시종 잡고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마필이 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행검사 때 보니까 150m 지점을 남겨놓고는 우습보로 다리 바꿈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조금씩 안정적인 주행 자세 밸런스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도 정구운정도 상당히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용암세상 이번 경주는 안정적인 충막감이라고 판단된 마필입니다. 여기서 한 방 맞고는 6번마 당찬대보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9번, 6번의 주력입니다. 6번마 당찬대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영이가 계속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였고 지난번에 김초록 기수가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도 이제 추임명 마필들이 봐야 되는 마필인데 7번하고 6번 정도가 이제 추입형의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6번마 당찬대보는 이번에 김초록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도 시키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당찬대보 같은 경우는 실전에 조교 때보다 실전에 조금 덜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좀 더 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더 결정력이 약간 부족했어요. 근데 최근 경주력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경주는 9번을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충분히 뭉칠 수 있는 레이스이고요. 충분히 3코너 중반부터는 김철호 기수가 무빙을 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김철호 기수가 최근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선행을 갈 때는 시원하게 선행을 가지고 따라가는 전개할 때는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라스트 취입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면 6번은 당찬대보. 이번에는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템포를 빠르게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당찬 낭보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시에는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6번 당찬대보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공개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 외곽에 있는 8번은 삭제할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7마리 마필들이 모두 다 한 번쯤은 도전이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2번마 스터닝 플래터도 좋고 5번마 스페셜 힐도 좋아요. 근데 이 마필 두 마필을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자, 일단 두 마필 중에 2번 경주가 1700m라는 겁니다. 1700m 경주에서는 다리 바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뛰면서도 올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2번하고 5번하고 거의 비슷한 세력인데 5번만 스페셜 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초로 기수가 라스트에 다리 바꿈을 시도하려고 엄청나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월 25일 경주 때는 왼쪽 좌측을 엄청나게 강하게 사용을 하면서 다리 바꿈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역시 지난번에 1300m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고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700m 하면 코너가 4개짜리입니다. 4개를 돌아야 되는 겁니다. 1코너, 2코너, 3코너, 4코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리 바꿈을 시원하게 해주면은 우승까지 가능하지만 이게 좀 안 되는 부분. 자, 그렇다면 거리적인 측면에서 1400m를 뛰어봤던 2번마 스터닝 플래터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주에 송재철 기수가 1위 경마에서 후반부 경주 때 기수 변경을 했습니다. 전반부 경주에 말 타는 게 송재철 기수가 최근 말 타는 거 보면은 전혀 안 돼요. 앞에다 가보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보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봐서는 3코너부터 4코너를 접어들면서 자세가 높아져 버려요. 기수가 마필 자체가 지금 성적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그 자세 거기서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송재철 기수가 이런 거는 딱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자세가 얼만큼 높아졌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번 스터닝 플래터는 송재철 기수보다는 2번 스터닝 플래터를 믿고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직접 머리를 좀 안 맞고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선행을 가는 건 4번마 매직위드와 5번마 스페셜 리드 여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밀고 하는 EH 코코 6번마 EH 코코까지는 앞선에 붙을 거예요. 그러면 2번마 스터닝 플래터는 3선 4선에서 외곽 전개를 하면서 무빙을 하면 돼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 만큼 2번마 스터닝 플래터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인기마에서 제가 때리고 받치고 두 방의 막공으로 정리가 가능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벨피트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모리를 맞으면 안 됩니다. 이 3월 10일 경주 때 공백에서 지금 10조 이신호 조교사, 이신영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하면서 34조 리카드 조교사 마방에서 3월 10일 경주 때 출전했습니다. 이때 이현종 기수가 출발 자체가 약간 늦어버리면서 마필 자체를 후미권에 있다가 중간까지 약간 따라 붙었지만 채찍을 때리니까 말이 모리를 맞으면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전혀 반응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3월 31일 경주 때 빅토아르 기수가 이 레이스는 그때 3월 31일 경주 레이스는 다른 마필 자체들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진짜 3코너 부분까지 엄청나게 푸시를 하면서 모리를 정말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모리를 맞을 뻔하면 피하고 모리를 맞을 뻔하면 피하고 이런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죠. 근데 마지막 끝걸음도 일단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 경주
벨비트가 13.8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모리를 피할 수 있느냐.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9번마 캡틴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3코너 중반에서 채찍을 사용하면서 모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임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기마 마필들이 다 모리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중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9번마 캡틴 타임도 그렇고요. 여기 7번마 비바 청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직전 경주보다 상대는 좀 더 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때리고 맞히고 딱 두 방의 막권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승부처. 인기마들이 약간의 불안한 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공개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기 편성입니다. 까다로운 경기 편성이요. 4번마 스팔타. 이게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기본 편성상 게이트도 좋고 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요. 6번마 글로벌 코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계속적으로 장추열 기수가 타고도 지금 입상에 성공했는데 지난번에 CC용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면은 엄청나게 잘 타줬던 마필입니다. 요거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CC용 기수가 지난번에 이거 영상을 제가 따로 틀었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6번) 게이트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CC용 기수가 좀 타는 모습인데 CC용 기수가 5번입니다. 고삐 자체를 엄청나게 짧고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끌고 가죠. 고삐 자체를 엄청나게 짧게 잡고 있어요. 다른 기수들보다 한 뼘 정도를 짧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고삐를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고삐 자체를 상당히 짧게 잡으면서 제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초반부터. 지금 보십시오. 코너 돌아가는데 고삐 봐십시오. 지금. 한 템포, 한 뼘, 두 뼘 정도, 좀 4번하고 비교해 보시면, 한 뼘, 두 뼘 정도 짧게 잡고 레이스를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잡아야 돼, 짧게. 짧게 잡지 않으면, 이 마필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CC1 기수가 이 부분을 알고, 고삐를 짧게 잡으면서 말을 제어를 해줬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글로벌 코디가 입상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14초 1이에요. 근데 4번바 스팔타가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요것도 선행을 무조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4번하고 6번하고는 무조건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6번이 워낙에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팔타가 거기에 맞춰주느냐, 앞선에서 4번, 6번이 쉽게 그렇게 끝나느냐, 요게 약간의 차이입니다. 끝날 수도 있어요. 4번하고 6번하고. 근데 주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 주로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요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배당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아로마가 되겠습니다. 5번마 아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팅 점수가 35점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7세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불고 나오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7세 마필, 8세 마필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체중을 빼고 나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체중이 불면 제가 봐서는 거의 90%가 깨져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상 시에 적정 체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중이 불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로마가 적정 체중이 493입니다. 김하영 기수가 3월 9일 경주 때 492의 492kg 체중을 맞추면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김하영 기수가 탔을 때는 7kg가 불었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 마필이 이번에는 체중이 만약에 체중이 이 체중 492, 493 이 체중을 맞추고 나오면은 이번에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기수는 이제 안쪽에서 채찍 반응을 상당히 잘 때리는 기수입니다. 4번하고 6번이 워낙에 빠르게 흐름 자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5번은 그 뒤에서 쭉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5번이 쫙 넘어오면 돼요. 굳이 뭐 경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쭉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5번 아로마. 일단 현장에서 체중이 불고 나오면 안 돼요. 체중을 빼고 나오면 체중이 빠졌을 때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4번이 6번이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두 마필이 경합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은 5번만 아로마가 날라올 수 있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문화기획을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마필이고 마필 자체에 헤리카신 기수가 타는데 마필의 능력을 일단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5번마 아너로즈. 일단 이 마필도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선행도 어렵고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노로즈가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여기서 못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매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복병마를 놓고 4번, 5번 이런 마필들 인기마에 한번 때리고 가시고 두 방에 맞고는 한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전반부 경주 5경주하고 7경주 큰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면 안 됩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한 수가 나올 수 있는 때리고 맞추고 두 방에 맞고는 정리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5경주하고 7경주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4번하고 5번하고 여기 인기와 이두의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임팩트 있게 고민 많이 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제가 7경주와 8경주하고 연타로 때리는 승부처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8번마 드래곤 킹덤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막감 인정해 들어갈게요. 8번마 드래곤 킹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중 발송부터 말씀드렸던 홍록대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고 여기서는 이 마필은 지난번에 28kg가 체중이 불었습니다. 28kg. 28kg가 체중이 불었는데 지난번 입상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와야 되죠. 근데 여기 팔리는 마필이 3번마 아라모와 5번마 레이디 하바니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 도전 세력의 마필들도 여기 많습니다. 인기마 3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저는 둘 다 제가 봐서는 좀 불안하다고 판단돼요. 3번마 아라모와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상대들이 엄청나게 강한 상대들이 했는데 온 거 별로 하고 5번만 레이디 하바니 같은 경우도 스타트는 약간 양호한데 이 마필도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근데 안쪽에 월드 세네넌스 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학에서는 조금 더 스타트에서 선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5번은 레이디 하바니도 이번에는 약간 불안하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조교 때 제가 발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일단 8번과 드래곤 킹덤을 놓고 복병마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최근 상대들이 강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특징을 모르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제가 봐서는 알고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돼요. 8번을 일단 인정하고 여기에 한 방을 어디다 따를까 생각이 드는데 복병마에다가 한 방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져 있는 복병마입니다.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마이티짱, 4번마 온평타운, 6번마 라운더맨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4번마 온평타운 같은 경우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힘으로 뛰어야지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 요거는 좋습니다. 근데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참고
잘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을 땄느냐 중요하고. 5번마 마이티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번마 라운더맨을 이겼는데 부담량이 3.5kg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2번마 투혼특급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고 선행으로 전개하지만 조금 더 뛰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6번마 라운더맨 같은 경우는 김효준 기수가 직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5번마 마이티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는 54.5, 이번에 56, 1.5kg 부담장을 실고 드는데 지난번에 이 라운더맨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마이티장을 지난번에 보내주고 땄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더 좋아요.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앞선에서 5번하고 5번 보내주고 2번만 투혼특급이 약간 경합을 하고 2번하고 5번하고 약간 경합하면서 그 뒤에서 김효정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을 한 발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효정 기수는 선행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행형 마필들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3선, 4선에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만 하면서 한 발을 쓰는 기수거든요. 그렇다면 6번은 라운더맨, 부담량이 1.5kg뿐이 늘지 않았고 5번만 마이티장은 3.5kg가 질렀고 그러면 한번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만 라운더맨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경주가 갈수록 편성 자체가 정말 7마리, 8마리씩 이렇게 뛰는 편성입니다. 식경주입니다. 일단 여기도 10번, 저는 5번마 오락함보다 10번마 새파랑이 좀 더 센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새파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임다빈 기수가 말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어느 타임에서 취입을 해야 되는지, 어느 타임에서 올라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다빈 기수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새파랑에 대해서 3코너에서 취입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3코너 중반이 넘어서 취입을 시도합니다. 지난번 타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후미권에 그렇게 정말 말을 믿고 타서 그런지 그냥 후미권에 있다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라스트에 딱 한 발을 쓰는데 야 많이 늘었구나. 많이 말에 대한 특징을 새파랑에 대해서만큼은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조교 강도를 올렸는데 역시 단단합니다. 탄탄합니다. 전개적인 이점이 있고 8마리이기 때문에 추위 타임이 어느 시점에는 잡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락칸한테 예전에 새파랑에 2과 2번에 1마신 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부담량 차이가 좀 나요. 이번에는 충분히 제가 봐서는 5번만 오락칸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8번만 새파랑 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레이스입니다. 9번마 도끼불패, 7번마 특급대로, 6번마 모닝일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팔리는 부분인데 6번마 모닝일 같은 경우는 선덕 경합하면 피하면서 일단 타졌고요. 7번마 특급대로 같은 경우는 앞머리인데 마필 자체가 특급대로가 이역 기수하고 호흡이 잘 맞는데 특급대로가 알아서 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급대로 같은 경우는 최근 뛰는 모습을 보면은 체중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어떨 때는 막 10kg가 불었다, 어떨 때는 14kg가 빠졌다. 지난번에 16kg가 불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일단 52의 부담량이면 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9번마 도끼불패도 약간 다리 바꾸는 하지 못하는데 약간의 이제 1600m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한다는 게 요게 이 마필의 장점이고요. 1번마 컴플리트 타임도 일단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 스포 조교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6번마 모닝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7번마 특급대로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생각됩니다. 9번마 도끼불패는 이 마필도 이제 약간의 다리 바꾸를 하지 못하는 거, 또 외곽 게이트, 그리고 이 마필이 구절염이 발생했는데 구절염이 발생해 요게 구절염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작년 3월 달에 직전 경우 3월 20일 경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2월 18일 경주 뛰고 나서 구절염이 발생하고 3월 30일 경주 때 영향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을 놓고 때리기는 뭐는 어렵고 6번만 모닝일 같은 경우도 부담량이 너무 많이 늘었고 7번만 특급대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체중이 불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체중이 조금 더 빠지더라도 안정적인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1600m 이제 거리 경험도 있기 때문에 7번만 특급대로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만 매직 그레이스 같은 경우도 이 마필도 조금 모리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7번만 특급대로를 한번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날씨가 점심시간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내일 주로의 파악을 전반부 경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부 경주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팅을 막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전반부 경주는 지켜보시고 후반부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한 만큼 토요일 경마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